까지 하셨죠. 오늘이 7월 21일이죠. 45일이 걸렸습니다. 추경 역사사상 가장 늦게 의결되는 그런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 본 예산과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죠. 골든타임을 한 달여 이상 상실한 그런 추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도 이번 추경의 집행 시작 시점을 7월 1일로 잡고 편성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8월 1일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 일부에서 공무원 증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의결하게 되는 중앙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4,500명의 중앙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추경 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목적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내역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자, 경찰 분야에서는 정부안은 1,500명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1,104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세금만 축내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죠. 이 경찰은 파출소 지구대에 배치되는 순찰 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수립한 경찰의 중장기 인력 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금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000명이 증원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실적으로 나왔죠. 그거 중에 이제 1,104명을 시급히 채워넣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방부의 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3천 명인가를 뽑아야 하는 중장기 인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가지고 못 뽑은 인원이 제 기억에 1,786명입니다. 그 중에 겨우 요번에 652명을 반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시급히 추경해서 그나마 조금 채워넣는 그런 공무원 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2단계가 내년 1월 중에는 개항을 해야 합니다. 2월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인력 수급 계획을 담당하는 공항으로 개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창조직올림픽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에 IOC에 이 수송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제적 약속이죠.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 공무원 채용 계획이 이번에 그나마 반영이 됐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을 줄여서 198명을 반영을 했고, 세관 공무원 필요하죠. 235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에 공무원 104명을 넣었습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편성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노력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잘못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합의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법적 요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회동에서 공무원 수를 인천공항 인력 충원 등 1,000명 이하로 줄이기로 철석같이 합의했는데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니 여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도 기록을 위해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싶어서 백보 양보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데 그 수를 심의 과정에서 줄인다면 역사와 미래 세대에 끼칠 여당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총량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직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3,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며 시종 일관 비판해왔던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2000년대 초반 스스로 뼈를 깎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좌파 정부임에도 정권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근로자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 끝에 독일 경제를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요행히 잘 거친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슈레더처럼 몸을 던지는 치열한 개혁 정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하산 추경이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추경이니 하는 세간의 의혹을 싣기 위해서는 복지 지원 성격의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기업 일자리를 확충해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 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김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 토론자로 나왔는데요. 사전 원고가 없습니다. 왜 원고가 없냐면은 저희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예결소위에서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모든 예결소위 그리고 예결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통과된 추경안이기 때문에 오늘 반대 토론이 없고 그냥 모여서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추경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찬성 토론에 대한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 토론이 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반대 토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찬성 토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어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약간 증가 추세지만 내수는 무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무려 24% 이상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추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의 재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메꿔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 얼마나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우리의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그것이 바로 이번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선이지만 매년 가을에는 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요번에 예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어 왔던 추경인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반대를 하고 마치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하는지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해왔던 추경이고 또 우리 정치와 국가의 기능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제대로 투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치를 하기 이전에 배워왔던 것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제때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예결소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일 동안에 밤잠 안 자고 다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합의했고 예결위 전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오늘 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의 국가채무 상한을 삽입을 했고 신규 공무원 채용도 10,000원 인원을 줄여서 2,500명만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절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우리 일부 여당 의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모두가 합의된 이 안을 오늘 이 안을 모두가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민생을 일궈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병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세 분의 의원께서 토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세금만 축내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죠. 이 경찰은 파출소 지구대에 배치되는 순찰 인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수립한 경찰의 중장기 인력 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금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천 명이 증원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실적으로 나왔죠. 그거 중에 이제 1,104명을 시급히 채워넣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의결하게 되는 중앙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4,500명의 중앙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추경 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목적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내역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자, 경찰 분야에서는 정부안은 1,500명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1,104명을 반영까지 하셨죠. 오늘이 7월 21일이죠. 45일이 걸렸습니다. 추경 역사상 가장 늦게 의결되는 그런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 본 예산과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죠. 골든타임을 한 달여 이상 상실한 그런 추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도 이번 추경의 집행 시작 시점을 7월 1일로 잡고 편성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8월 1일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 일부에서 자, 국방부의 부사관은 2022년까지 2만 3천 명인가를 뽑아야 하는 중장기 인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가지고 못 뽑은 인원이 제 기억에 1,786명입니다. 그 중에 겨우 요번에 652명을 반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시급히 추경해서 그나마 조금 채워넣는 그런 공무원 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2단계가 내년 1월 중에는 개항을 해야 합니다. 2월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인력 수급 계획을 담당하는 공항으로 개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창조직올림픽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에 IOC에 이 수송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제적 약속이죠.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 공무원 채용 계획이 이번에 그나마 반영이 됐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을 줄여서 198명을 반영을 했고, 세관 공무원 필요하죠. 235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에 공무원 104명을 넣었습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편성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노력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잘못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라는